자, 고쟁이로 진행하겠어요. 원의 방정식 해볼게. 페이지 192쪽. 가끔가다 말투가 이상해지는 거는 영상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그거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자, 우리가 먼저 원의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원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오케이? 원이라는 건 특정한 하나의 점에서 거리가 알만큼 일정한 이런 점들의 모임이야. 이거를 조금 규격화시키면 C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거기서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는 점 P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의 정의가 PC의 길이가 R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어. 괜찮아? 그럼 PC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점 A, B라고 두고 우리는 지금 P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X, Y라고 둘게. 그러면은 원의 정의는 PC의 길이가 R이다. 저게 끝이야. 저거를 수식적으로 더하면 두 점 사이의 길이인 거죠. 두 점 사이의 길이니까 루트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을 R이라고 하겠다. 이게 원이 끝인 거야. 근데 이제 표현상 루트가 붙어 있으면 보기 싫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4의 전체 제곱이 8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중심에 해당되는 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2,4.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 2,4의 중심이 써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루트인 원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기본형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표준형은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 당연히 일반형은 이거를 쭉 풀어쓴 녀석이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ax dy c는 0의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볍게 한 문제 풀어볼게. 3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 x-2 y 플러스 6은 0. 이젠 이걸 딱 보면 뭐라고 느껴져야 돼? 원이라고 느껴져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모든 문제는 일반형으로 줘.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표준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뭔가 의미 있는 계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y제곱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틀은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9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4가 되겠다.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 마 3,1.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지가 않다 이거지.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도형의 중심이 방금 물어봤죠?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빈출이니까 46번도 한번 해볼게. 746번도 한번 가보자. 자, A라는 점이 마3,4, B라는 점이 마1, 마2라고 되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름의 양 끝, 어딘지 모르지만 지름이라는 건 항상 뭘 지나가? 중심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자, 중점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더해서 2로 나눈다. 괜찮죠? 평균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2, 1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자, A, B의 전체 길이가 곧 지름이죠. 그래서 지름이니까 루트 40은 2루트 10.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10.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요거 전개하면은 일반형 꼴의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한 탕 넘겨봐.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의 형태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씩 조건을 줄 것 같아. 하나씩 조건을 주는 게 자, 8번 가볼게요. 8번.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서 y축 접. 그래서 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도형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래서 기하적인 해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여기쯤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붙어 있대? Y축에 붙어 있대. 이렇게 그리진 않겠지. 얘가 중심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축에 붙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언제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래서 반지름은 3이다라는 정보를 알고 들어가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9가 되겠다라고 쓰면 되겠지. 저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제 축에 접했다 개념이죠. 배경 지식으로 x축, y축 동시에 접했다라고 말하면 중심의 좌표가 뭐 콤마 뭐예요? x축, y축 동시에 접했다. RR이 기본이죠. RR이 기본인데 1사분면에서 접했다 RR 2사분면에 접했다 마R 괜찮죠? 3사분면에서 접했다 마R 4사분면에서 접했다 R 마R 이라는 살짝의 보정값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힌트를 이렇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1,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그러면은 4사분면에서 접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값을 R, 마R이라고 잡고 문제를 푼다. 저 정도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0번 가볼게요. 750번. 자, 이번에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에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원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교점은 두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근데 이 직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직선이야? 아니면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어떤 관계성으로 만들어내는 직선이야? 관계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어떻게든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만들어졌겠지 라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면 돼. 그럼 첫 번째 원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25라고 써있고, 두 번째 원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라고 써있어. 자, 풀어볼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빼기 25는 0이라는 직선과, 원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빼기 25는 0이라는 두 원의 관계성인데, 직선을 만들어낼 거잖아. 그러면 요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빼기 하면 됩니다. 두 원의 단순 빼기. 그럼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단순 빼기. 그래서 빼버리면 빼니까 4x 남을 거고, 빼니까 y 남을 거고,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3을 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서 플러스 18인가? 18은 0. 요런 그냥 8이야? 땡큐. 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x-2y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직선을 만드는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을 마이너스 1,3 반지름의 길이가 5. 우리가 방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어냈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요 주황색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황색 거리 x-2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가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6 플러스 2 루트 5분의 5 루트 5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 그럼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루트 20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얘는 이등변이니까 요 거리도 루트 20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교점 AB의 거리는 루트 얼마야? 4루트 5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요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두 원을 뺐다. 그러면은 여기서 L1, L2는 0. 여기서 L은 직선이겠죠. 요건 뭘 의미하는 식이야? 이 전 단원에서 배운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요 형태를 띠고 있어. 오케이? 모양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원 더하기 K 두 번째 원은 0. 이건 어떤 식일까? 그렇지. 그렇지.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그 다음에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단순 빼기인 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거기 때문에 보니까 2학년 때 기하 배우더라고. 그러면은 둘 다 공대? 공과대 지하? 아직은 물음표? 그럼 이게 결정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내가 공대를 안 갈 거면 굳이 기하를 들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공대 더하기 물리과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진로 평가잖아. 진로 선택이잖아.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럼 들어야 돼. 내가 물리과를 가고 싶다. 그럼 들어야 돼. 근데 기타 나머지 과들은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인 거야. 내가 국어 과목을 좀 더 듣고 싶으면 국어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기하 선택해도 되고.
사실 똑같고 말해서 이과 중에 공대 아니면 사실 갈 데 없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순수 화학 두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들어야 된다 소리지. 사실 다 응용과학은 다 들어야 돼. 응용과학은 다 들어야 되고 공대는 다 들어야 돼. 근데 남는 게 순수과학 4개 남았죠. 물화생지. 그 중에서 물리는 들어야 돼. 남는 게 사실 없어. 그래서 이과는 대부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직 물음표라면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 기하가 나왔냐면은 평면에서도 나옵니다.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 이것도 요식이야. 똑같아. 그럼 봐봐. 패턴 똑같죠? 직선으로 직선 만들 때 요식. 원으로 원 만들 때 요식. 평면으로 평면 만들 때 요식.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돌아 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1번 한번 체크해 볼까?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모르는 문제는 아닌데 아직 연습량이 못 따라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안 써지는 거야. 어차피 이건 C1 더하기 K, C2는 0이다. 이 식에서 출발하겠죠? 맞어요? 네, 그래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더하기 K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 둘 중에 뭐가 원이고 뭐가 투인지는 상관이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짧게 써져 있는 거를 뒤에다 놓는 패턴이야. 큰 상관은 없어.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럼 얘가 몇 컴마 며칠 지난데? 4 컴마 마이너스 1. 그럼 X에다가 4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 46 플러스 1 빼기 40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K 가로 열고 4, 46 플러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9는 0이다.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17, 이렇게 마이너스 23, 이렇게가 15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8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지워지고 16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K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0이 되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K가 2분의 1이야. 이 자리에다가 얼마 써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이라는 건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지금 근데 이렇게 정리되면 분수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진행을 합니다. 곱하기 2를 진행하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 2를 곱했으니까 순수하게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계산이 3X제곱 플러스 3 Y제곱 마이너스 18 X 마이너스 12 Y 플러스 9는 0 당연히 얼마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야 되겠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맞지? 4Y 플러스 3은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틀 잡아놓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9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 10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 10 넓이가 얼마? 10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보면 계산이 복잡한데 하나도 안 복잡해. 그죠? 뭔가 길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패턴화 돼가지고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왜? 요거만 알면 사실 다 푼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문제는.
평소에 내가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알지만 자꾸 틀린다. 연습량이 못 따라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52번도 한번 가볼게. A라는 점 4,1가 원 x-2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2. 위에 있는 점 AP.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렸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상황이야. 근데 원 밖에 있는 점 A 4,1에서 원을 움직이는 점 P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 너무나 뻔한 문제야. 뭐냐면 원이라는 건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심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원에서 뭔가를 얘기할 땐 중심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 오케이?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A의 가장 최소 거리를 내가 직관적으로 여기쯤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겠습니까? 그럼 이 점을 중심과 A까지의 거리에서 얼마만 빼주면 되는 거야? 반지름만 빼주면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최대값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응용돼서 나와. 직접 구해보니까 가장 짧은 길이가 루트 2가 나왔어. 가장 긴 길이가 뭐 3루트 2가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루트 2는 약 1.4땡땡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3루트 2는 대략적으로 얼마일까?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게 3, 3은 9, 이게 18이잖아. 4보단 크고 5보단 작죠. 4.xxx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질문, P가 정수 길이인 위치는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정수 길이가. 그럼 1.4니까 2가 되는 포인트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 3이 되는 포인트가 어딘가 두 개 있겠죠. 4가 되는 포인트가 어딘가 두 개 있겠죠.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문제에서 확장형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저기까지도 유형을 하나로 생각하고 풀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중심과 A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해주고 그게 최대거리, 최소거리.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파생적으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짝이 되는 걸로 등장할 거잖아. 두 개씩. 얘랑 얘만 하나고 나머지 길이들은 다 두 개씩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개수 세는 것도 최근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네. 개수 세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내용을 어렵게 만들지 않더라도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운팅하는 문제들이 최근엔 자주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52번은 굳이 안 풀어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해주고 그게 최대값, 최소값.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753번 가볼게. A라는 점이 0,1이고 B라는 점이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AP 대 BP가 1대 2가 되는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점을 몰라? P라는 점을 모르지. 근데 최종 질문이 뭐야?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점 P죠. 그래서 얘를 X, Y로 둬.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이 문제가 문제에 단어는 안 써 있지만 얘가 자치 문제야.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찾으십시오. 요게 자치 문제거든. 자치 문제는 첫 번째,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이 뭔지를 찾아야 돼. 우리 문제에서는 점 P의 위치를 구하세요. 점 P의 자치를 구하세요. 내가 P를 몰라.
P를 x, y로 둬.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조건 참인식 하나가 있어. 우리 문제에선 무조건 참인식이 얘밖에 없겠죠. 저거 하나 알려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참인식이 요 비례식이겠구나. 그래서 BP는 2AP다. 2번에 나온 식을 X랑 Y로 표현한다가 자취문제의 다야. 이게 직선에서 나오든 원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일단 자취의 문제면은 무조건 저 1, 2, 3번으로 풉니다.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놓고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 하나가 있어. 그 식을 쓰면 돼. 그 식을 x, y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다. 자, 우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진행해 볼게. 근데 bp의 제곱이 4, ap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루트 날리려고. 루트 정도는 없애려고. 그러면 여기가 x-0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4 가로 열고 x-0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ap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4ap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괜찮아? 괜찮아?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때문에 제곱으로 푼 것뿐이야. 루트는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는 4를 일단 묶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한쪽으로 넘길게. 한쪽으로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3 y제곱 마이너스 18 y 넘기면 마이너스 21은 0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은 0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일반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 그 점 P는 얘를 따라 움직이는 게 되겠네. 그래서 원을 만들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근데 보기에서 표준형으로 나왔죠? 그럼 쟤를 표준형으로 주면 그 정도만 바꿔주면 되겠지. 표준형으로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16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6 요거만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산이야. 이건 풀어내는 거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집어넣는 거야? 이 세 줄을 집어넣는 거야. 뭐? 자취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거를 x, y로 두겠다.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 하나가 존재한다. 그럼 이 참인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서 x, y로만 표현하면 되겠다. 근데 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이어가지고 그냥 참인식 자체가 x, y로 표현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 개 알고 있니? 이 세 줄인데 뭘 못 외워. 지금 다 외웠겠다. 몰랐었더라도 지금부터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참 웃긴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집에서 이쪽은 상에 편집되어 있어. 수학 상에 편집되어 있죠. 그래요? 그리고 왠지 2학기는 수학 하를 2학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2학기 중간고사에 얘가 들어가. 우리 학교는. 하지만 뭔가 얘는 끝난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이쪽이 조금 약해, 학생들이. 대부분. 이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이 조금 약해. 그리고 바로 여름방학부터 집합명제부터 배우려고 해.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이쪽은 우리 2학기 범위니까. 계속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754번. 이것도 이제 개념이 쉬운 거야. 자, 원과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는 무슨 점이 있다 그랬죠? 중심이 있다 그랬죠? 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그럼 중심과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반지름 R보다 크면 안 만나겠네. 당연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해가 되면 식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돼.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다, 크다. 괜찮죠? 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풀까? 한 점에서 만난다. D랑 R이랑 같다.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을 접선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원이라는 파트에서 문제에 접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99.9%의 확률로 요 식이 쓰입니다.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0.1은 빼본 거야. 대부분 이거 쓰여. 네. 그럼 말 그대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더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755번으로 체크해 볼게. 4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빼고 755번 원 x-2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과 직선이 어떻게 써 있냐? y가 3x 플러스 k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데 한 점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접선. 그러면은 중심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1과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과 똑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3, 3은 9, 1, 6 플러스 1 플러스 k. 이건 다 알죠? 어차피 직선까지 시험 범위였으니까. 정리하면 12 절대값 k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k 플러스 7이 10이거나 k 플러스 7이 마이너스 10이거나로 확인할 수 있겠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k 값은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k는 3이거나 k는 마이너스 17이거나 두 가지로 뽑아져 나올 수 있다. 괜찮죠? 네, 쉬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항상 직선에서 배웠지만 원에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56번은 말만 읽어볼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선분 A, B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 원과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났대. 근데 이 만난 두 점의 길이가 맥스 길이래. 그럼 어디를 지나간다는 소리야? 지름이겠죠, 요게.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다. 지름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겠지. 괜찮아? 그래서 요 직선이 중심을 지나간다라고 놓으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 요 직선이 뭘 지나간다? 중심을 지나간다. 쉬운 건 좀 이렇게 넘어갈게. 57번 풀어볼게요. 문제 번호 757번. A라는 점 6,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그은 접선과 접점이 비례 A, B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1, 3. 반지름의 길이는 3. 밖에 있는 A라는 점 6,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접점이 B가 되겠죠. 그래요? 중심에서 원의 특징은 접선은 언제나 수직으로 만나죠. 이해됩니까? 바닥이 평평해. 그치? 동전 하나가 이렇게 위에 있어. 얘를 떨어뜨려 봐. 그럼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상황은 다 이런 상황인 거죠. 수직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접선을 그으면
중심과 항상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렇게가 3이지. 우린 요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중심과 A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77에 49 플러스 44, 16 루트 55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AB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서 AB를 구하면 네, 2루트 14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고요. 접선을 이제 구하는 문제로 나왔네. 그래도 공부 안 한 거 치고는 많이 아는데? 너 그 테스트 볼 때 원 다 빼놨잖아. 안 배웠다고. 이게 그게 더 쉬웠을 텐데? 아예 안 풀어. 읽어보질 않았구나, 아예. 야,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나는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이게 다른 것들보다 원방을 좀 더 못할 테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었으니까 어. 때부터 아, 그러니까 읽어는 봤어? 읽어는 봤어요. 몰랐어, 알았어? 그때보다 공부를 더 한 상태였어요. 아, 그래? 아, 그때 이후에 원을 좀 공부를 했어? 네. 근데 한 거예요. 아, 뭐 잘하는데 왜? 말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그래. 758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3,1에서의 접선. 원이 이렇게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고 요점 3,1에서 접선을 구한대. 접선이라고 나왔죠. 접선. 문제에서 접선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항상 뭘 쓴다고? 요식을 쓸 거라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근데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죠. 그래요? 직선.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야. 그러면은 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뭐랑 뭐? 기울기랑 점. 맞습니까? 근데 점은 알려줬어. 몇 컴마 몇이라고? 3,1이라고. 이제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근데 아직 모르니까 이건 m이라고 두면 돼.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 y는 m 가로 열고 x-3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 mx-y 빼기 3m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랑 같으면 돼? 10이랑 같으면 돼. 항상 이걸로 갈 거니까. 접선이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띵띵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루트식과 똑같다. 괜찮아? 그러면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은 절대값 마3m 플러스 1. 루트랑 절대값을 지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곱. 괜찮습니까? 네, 제곱. 그러면은 10m제곱 플러스 10은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되겠다. 한쪽으로 넘길게.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는 0의 스타일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0이란 소리죠. 그럼 얘는 m이 얼마란 소리야? m이 얼마란 소리야? 여기 봐야지, 여기. m이 얼마란 소리야? 그렇지, 마이너스 3이란 소리야. 그럼 이제 나는 완벽한 접선을 구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공식도 있긴 해. 접점을 알고 있었을 때 원에서 접점을 알고 있었을 때 원의 방정식이 있어. 여기서 3x 플러스 y는 10이라고 공식으로 바로 쓰면 돼.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기 전에 저런 공식들을 외워야지. 왜? 공식은 까먹어. 공식은 까먹잖아. 그러니까 바짝 기억하고 딱 시험 본 다음에 까먹어도 상관없어야 돼. 근데 기본적인 건 흘러가는 패턴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외울 게 없잖아. 이거 하나잖아. 원이 직선과 접해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아,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같겠구나. 이 식이야. 여기서부터 계산인 거니까. 계산인 거니까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들을 쭉 연습하다가 시험 기간 때 이게 외워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접선이 나올 때 접선이 A, B, 접선을 구하는데 접점을 알고 접점을 알고 있었을 때 x를 ax로 바꿔치고 y제곱을 by로 바꿔치면 돼. x는 2분의 x 더하기 a로 바꿔치기라고 y는 2분의 y 더하기 b로 바꿔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3,1이잖아. x제곱이 3x로 바뀌는 거지. 1이니까 y제곱이 1y로 바뀌는 거고. 요 뒤에 있는 10은 그냥 써주면 된다. 저렇게 풀면 돼. 저거는 단기적으로만 외우면 되고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의 식들이 원의 방정식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62번이 재밌을 것 같아? 64번이 재밌을 것 같아? 64번. 그래. 그래도 마지막 문제가 제일 낫겠죠? 64번을 가볍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자. 767번 한번 해볼게. 767번. 자, 두 점. 마이너스 2,5, 0,1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2, 4분면.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딱 읽었을 때 자치라고 느껴져요? 문제를 읽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 4분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읽어질 수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치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구하는 점을 중심 C라고 할게. 그래서 C라는 중심을 XY로 두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에서 무조건 참인식이 등장을 해. 어쨌든 2, 4분면에 있대. 중심이. 그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 중심이 이렇게 2, 4분면에 있대. 그리고 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라는 점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중심. 그러면 대충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점을 여기서 원의 정의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심과 거리가 같은. 그러면은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로만 놓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루트 x 빼기 0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요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x제곱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웠으면은 정리만 하면 4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9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28이니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x, y를 뭐로 정해놨어? 중심으로 정해놨죠. 지금 x, y가 이렇게 따라 움직인대. 근데 마지막 직선인데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2, 4분면에만 붙잡혀 있으니까. 저 앞에 시험지 있어요. 5번 방에서 풀고 가요. 응? 테스트 보러 오네. 숙제 안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뭐 x절편, y절편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y절편이 얼마예요? 3분의 7.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90도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2, 4분면에 위치하는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괜찮아? 네. 할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이렇게 정의로 접근하면 훨씬 더 편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출 문제라고 써 있으니까 770번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 (770) 가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 y 축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데 얘가 몇 사분면 느낌이야? 2사분면 느낌이지. 그래서 원이 이런 느낌 하나랑 이런 느낌 하나, 두 개가 잡힐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r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놓겠지. 그리고 얘가 몇 컴마 며칠을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래서 r 빼기 1의 전체 제곱 2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 r제곱 지어서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5, 1 빼기. 그래서 r이 5거나 r이 1이다. 당연히 여기서 큰 r은 5가 되겠죠. 작은 r이 1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좋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5,5. 요 점은 마이너스 1,1.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4루트 2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네. 근데 이게 X축, Y축 접한다 문제는 클래식한 문제예요. 나 때도 나왔어. 내가 20 몇 년 전에 봤겠죠? 자, 772로 가보겠습니다. A, B.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0이고요. B라는 점이 1,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라는 점이 돼서 y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일단 패턴은 지름의 양끝을 알려주는 패턴이야. 그럼 우리가 레벨 1에서는, 스텝 1에서는 중심만 구하면 됐었죠.
중심을 구하면 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1,0. 빨리 지름 구하러 떠나자. 4, 4, 16, 4. 지름이 4잖아. 그럼 반지름은 2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X, Y. 그러면 요 원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라고 하는 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요 P라는 점이 존재하고 있을 거니까 요게 참인식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XY, XY, XY 같은 XY야. 그래? 그랬을 때 Y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그 녀석을 K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K 값만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 개념으로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Y제곱을 2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다음에 더하기 4 X제곱 플러스 4 KX 플러스 K제곱은 4라고 하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5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문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요. Y제곱이 어디 갔어? 2X 플러스 K인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여기서 요 생각을 내가 오바해서 들어갔네.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서 Y제곱 자리에 Y제곱을 그대로 넣는 거죠? 미안해. 그래서 2X 플러스 K가 들어가면 4.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3. 0.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서 X로만 표현되는 식이 나왔잖아.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가 마3에서 1까지죠. 저걸 벗어나서는 우리가 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어차피 이제 K값 구하는 거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만남을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몇 차식 개념인 거예요? 2차식 개념인 거죠. 근데 어디부터? 마3부터 어디까지만? 1까지만 신경 쓰는. 괜찮아? 그러면 이 녀석의 축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x에다가 마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4, 3, 12, 빼기 3.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6 여기 있고 쭉 넘어가서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하니까 2. 그러면은 요것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2는 4 마이너스 8 빼기 3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2 이렇게 움직여. 요거랑 만나는 K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K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K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7이고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과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맥스 값 7, 마이너스 K가 2랑 만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 가능하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최종 결론값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풀면 돼.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뭐냐면 요거야.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 풀 때 요거를 이제 잊어버려. 맨 마지막으로 갈 때. 저것까지도 끝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원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의 방정식 활용 하나 해볼게. 774번으로 가볼게요. (774번) 가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6, 0 x제곱 y제곱 빼기 6x는 0. 위에 있는 점 B에서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계속 자치랑 묶어버리죠.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런 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XY라고 할게. 그러면 A라는 점은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근데 B라는 점을 몰라. 그럼 이 B라는 점을 A, B라고 두는 게 팁.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무조건 참인식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은 그리고 A, B를 2대 1로 내분해야 되니까 3, 3 요게 x,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참인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 x는 0 6 a는 0 무조건 참인식을 x, y로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게 x니까 2a-6이 3x니까 2a가 3x 플러스 6이니까 a는 2분의 3x 플러스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과정으로 2b가 3y니까 b는 2분의 3y를 b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완벽한 xy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어디 갔어? 이 녀석의 자치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뒷계산은 너무 계산이니까 뺄게. 알겠죠? 요걸 몰라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자치 문제라고 느껴져야 돼, 이제. 반복적으로 자치 문제가 4개의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 정도의 유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자치 문제구나 라고 느껴지면 내가 맨 마지막에 어떤 점을 구하는 거지 그 점을 XY로 놓겠다. 그리고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이 녀석이 모르는 점이 하나가 더 있으면 그 녀석을 A, B로 놓겠다가 팁이야. 알겠죠? A, B로 놓겠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되는 과정까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치 문제가 편해. 풀이가 뻔하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어떤 거에서 나오더라도 저 패턴으로 빠지면 되니까. 근데 학생들은 자치 문제 좀 어려워해.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하루만 딱 고생하면 돼. 지금도 뭔가 느낌이 계속 오죠. 그냥 한 번만 딱 고생하면 이제 자치 문제는 끝나. 그럼 앞으로 자치 문제는 다 이걸로 풀면 되니까. 한 번만 고생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 풀 거야. 75번만 읽어볼 거야. 75번만, 방금 했었구나. 그치? 요것도 다 자치의 기본 폼이죠. 딱 읽어지면 요 패턴으로 쭉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76번 가볼게.
776번 가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 B라는 점이 1,0, P라는 점이 A, B,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4를 만족시킬 때 A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오케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 한번 그림을 먼저 확인해 보자. 계산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A라는 점 마이너스 1,0, 여기가 B라는 점 1,0. 요 느낌이 뭐가 될까? 저 모양이 뭐가 될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4가 되겠다. 저게 원 개념으로 보여요? 물어보는 거야.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이게 여기서 당연히 P라는 거 이렇게 이걸 한번 써볼게. 그대로 요걸 한번 그대로 써볼게. 그러면 여기가 AP의 길이를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4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보면 이 A제곱, 이 B제곱은 2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려고 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요 식을 한번 풀어 나가면 뭔가 원의 결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A축이라고 읽어보고 이 녀석을 B축이라고만 잡으면 완벽한 원이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녀석이 A, B야. 근데 지금 나는 뭘 구하래? 얘는 뭘 또 이걸 지금 원으로 보고 있으면 저게 뭘 느끼는 거야? 중심이 3,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여기쯤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요?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R 제곱 자리죠. 우린 그러면은 이 R 제곱을 구하는 거랑 똑같네. 이 녀석이 노란색으로 표현할까? 저 노란색이 R 제곱. 근데 AB가 허무맹랑한 AB가 아니라 AB는 딱 여기에 있는 AB라고. 이해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AB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가능한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직선거리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저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은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 5에서 뭘 더해주는 거야? 1을 더해준 거야.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얼마라고 써야 돼? 36이라고 써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6으로 해석이 되고 표기법상의 이유로 36이라고 답을 써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다 풀어놓고 틀리는 애들이 많어. 6이라고 너무 쓰고 싶잖아, 그냥. 해석 다 해놓고.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한 번에 원으로는 안 보여. 이제는 익숙하니까 보이는 거지.
익숙하니까 이게 풀어나가면 원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해서 777 교육청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781번 평행한 두 직선 EX-Y 플러스 1은 0 PX 빼기 Y 플러스 Q는 0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5파이가 되도록 하는 두 양수 PQ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 원의 넓이가 5파이라는 건 반지름이 루트 5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2루트 5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어차피 평행선이니까 아무거나 점 따와서 그려도 2루트 5가 되겠죠. 그러니까 편한 점 따올게. 그래서 0,1 이 안에 있잖아. 그래서 0,1하고 px 빼기 y 플러스 q 사이의 거리가 지름인 2루트 5랑 같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px 마이너스 y 플러스 q 0,1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랑 똑같다. 루트 p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q 정리하면은 2는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루트 20 절대값 q 마이너스 1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당연히 맨 앞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 평행하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p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q분의 1이라고 써놓고 여기가 달라야 되겠지. 즉 이렇게 써 있으니까 p는 얼마여야 돼? 2라는 걸 구한 거라고. 평행하다는 이유 때문에 2분의 2라고 써야 되니까. 괜찮지? 그래서 p는 2라고 픽스가 됐어. 그리고 q는 1은 아니다라는 걸 구해내야 되겠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는 4, 4, 80, 100 정리하. 뭐 이렇게 숫자가 이상해. q제곱 마이너스 2q 100을 넘겼어? 마이너스 90. 뭐 이래? 이거 인수분해 같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식으셨어? 쉽게 되네? 엄청 쉽게 되네? 그래요. 그러면 q라는 게 11 또는 마이너스 9. 둘 다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수라고 써 있네. 그래서 양수라고 써 있네. 그래서 난 요걸로 하나 지울 줄 알았더니 요걸로 안 지웠고 양수라는 말로 지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꽂히면 요런 힌트들을 놓쳐요. 이런 힌트들. 문제 맨 앞에 준 거 그냥 흘러가듯이 읽고 빠지는 거. 저런 것도 잘 체크해 둬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2를 넣고 시작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식이 조금은 더 간소하게 됐겠네. 네. 7, 8, 2 빈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y 플러스 4 0 y는 2x 플러스 k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 모든 k 값의 합. 어쨌든 이 녀석은 이렇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구할 건 구해놔야 되니까
늘 원은 이게 너무 힘들어. 늘 바깥치기를 해야 돼.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4.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9. 그럼 중심은 3,2, 반지름은 3. 괜찮죠? 이게 어떤 직선 y는 2x 플러스 k랑 지난데, 근데 그 지나는 점이 길이가 얼마래요? 4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당연히 이 길이가 반지름이겠지. 4라고 했으면 이 절반 길이는 2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5는 루트 2는 4 플러스 1분의 2x-y 플러스 k는 0이라고 읽고 2,3으로 갈 거니까 6, 2, k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착착 5가 절대값 4 플러스 k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k가 1이거나 k가 마이너스 9이거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요 이등변 삼각형 반띵 수직 바닥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항상 패턴화된 거니까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 와이프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뭐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런 공부를 안 했겠죠. 일단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피타고라스 기억해. 와이프가 나랑 동갑이니까 이런 공부 안 한 지 25년이 됐지만 피타고라스 기억하고 미분법 기억해요. 적분은 아직 못해. 적분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근데 피타고라스, 미분법 몇 가지 정도 기억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대. 역시 주입식 교육이 뛰어나죠. 얼마나 기계적으로 풀었으면 20년 동안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옆에서 깔짝깔짝 거리고 있으니까 와서 쓱 보더니 자기도 풀 수 있대. 근데 풀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계가 돼야 된다. 잘 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784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3,1 3,1이고 요 밖에 있는 점 P 요 P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3 90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 됐어 다 했어.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키 했어. 자, 그러면은 요 점을 B라고 써있어요. C라고 부를게. 그래서 CP의 길이가 루트 얼마? 44 16 플러스 2는 4 루트 20 2루트 5 여기가 2루트 5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길이는 4가 되겠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요렇게 잘라볼게. 그러면 여기를 내가 H라고 부를게. 그러면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뭐? 닮음이다 라고 보여집니까? 닮음? 그래요. 그럼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볼게. 어차피 여기가 90도고 가는 거니까 얘가 뭐 이렇게 됐고 90도 자리가 여기가 H가 이렇게 써 있을 거고 C는 똑같이 C일 거고 그럼 여기가 A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2라는 거 요거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2루트 5라는 거. 그럼 비율이 닮음이니까 2루트 5 대 2 이렇게 써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루트 5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 5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 구하는 건 쉽죠? 이 넓이는 얼마예요? 4. 맞아요? 이 넓이는 4. 그럼 요 넓이는 얼마일까? 이거를 5대 1이잖아. 요 전체를 5로 보고 요만큼을 1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4, 여기가 5분의 4가 4개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은 5분의 4가 4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최종 질문은 이거를 2배 하세요 라고 답이 써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4, 4, 16, 32, 5분의 32. 이거를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저걸 진짜 리얼하게 A, B, T 이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이 넓이를 진짜 구하려고 하면. 그래서 PAC의 넓이를 구해놓고 비율적으로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학생 다 중학교 때 좀 놀았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쪽 도형의 방정식, 도형 파트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기하적인 공부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했던 걸 갖고 와야 돼? 중학교 때 했던 걸 갖고 와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합동, 삼각형, 사각형, 원, 삼각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중학교 때 가르쳐 놓던 거를 끄집어 와서 접목시켜야 돼. 고등학교 때 닮음 안 가르쳐요. 하지만 닮음 문제 나옵니다.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하라고 배우는 과목은 기하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벡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중학도형에서 배웠던 거는 잘 정리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놔야 돼요. 알겠지? 재밌는 문제가 또 없나? 그래도 뭔가 788번이 빈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8번.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8 0 위에 있는 점 a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3은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엄청 쉽죠? 상황 딱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 느낌 와요? 원, 직선, 최소값, 최대값. 괜찮습니까? 딱 읽어보면 이제 내용,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씩 바꾸더라도 기본적인 형태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중심을 빨리 찾는 게 포인트야. 살짝 귀찮으니까 내가 찾을게. 마이너스 8,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아, 너무 쉽다. 넘어가자. 뭐 풀어줄 만한 것도 없다.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응용 문제가 789번이야. 이런 거의 응용 문제가 789번 하나 체크해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배터리가 2%야. 자, 넘어가서 801번 가볼게. 쭉 유형, 같은 유형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다 숙제로 넘기고 유형 801번 가보겠습니다. 801번 점 5,0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접선과 y축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근데 여기가 3이니까 5,0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그럼 우리는 원 얘기죠. 원인데 뭐라고 물어봤어? 원인데 접선 얘기가 나왔지. 그럼 기본 풀이가 뭐라고? 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기본 풀이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접선도 직선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랑 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m 가로 열고 x-5 그래서 mx-y -5m은 0이라는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m을 찾습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마이너스 5m 그러면은 루트 9m제곱 플러스 9는 절대값 마이너스 5m 루트와 절대값을 날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곱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넘기면 어디 갔어? 16m 제곱이 9 m 제곱이 16분의 9 m이 뿔마 4분의 3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 이 녀석은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다? 각각의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죠? 네, 그래요.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4대 3이 5대 x 15를 4로 남은 게 x 그래서 이 길이가 4분의 15 이 길이가 4분의 15 괜찮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5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자, 접선 얘기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과 같다가 기본 풀이야. 그걸 쓰기 위해서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접선은 직선이니까 두 가지 성분,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그래서 접선 만들어 놓고 점과 직선 사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전개 과정. 그래서 m이라고 하는 모르는 기울기를 구해냈다. 그래서 두 접선을 완벽하게 구했다. 그럼 필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재밌는 문제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3번이 좋아요? 4번이 좋아요? 네, 3번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